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에는 과학기술 발달로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영혼을 볼 수 있거나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쉽게 사주를 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과학 이 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영혼 성장이라든가 또 어떤 운명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통계를 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까지라는 표현이 어디까지냐? 70% 수준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데이터를 그런 과학 문명으로서, 과학 발달로서 70%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랩을 보면 뭐 점신이라는 랩도 있고 뭐 사주라는 랩도 있고 랩 많이 있죠. 앱이라 그러지. 앱 이런 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런 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으로 많이 깔지 않습니까? 이렇게 휴대폰에다 깔아서 심심하면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앱을 깔아가지고 심심풀이로 장난처럼 또는 참고하려고 또는 그냥 이렇게 심심풀이로 이렇게 봅니다. 응? 그런데 여러분 심심풀이로 보고 참고는 할지 몰라도 깊이 있게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과학이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50%는 맞게 돼 있어요. 왜 50%는 맞게 돼 있느냐? 사람 살아나가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논리로, 학문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뭐 아니면 이 50%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수는 이런 설명을 해놓고 이런 설명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이 볼 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잖아. 그리고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맞으면 이게 맞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 살아나가는 데이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50% 정도는 우리가 읽어보면 맞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성격이 A형, B형, C형 해가지고 쫙 만들어내면 읽어보세요. 당신 성격은 감정 쪽이고 고집이 있고 약간 편향적이고 또 남편한테 불만이 있고 이런 얘기 다 집어넣어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면은 50%는 다 맞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70%까지는 맞게끔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영혼을 집어넣지 못하면 70%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통계조차도. 이건 왜 그러냐? 영적인 세계라든가 운명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를 빼가지고 건강검진도 하고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도 이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피 한 방울로서 뭐 당뇨가 있나 없나도 검사할 수 있고 이것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이건 90% 또는 99%까지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피 한 방울로 건강검진을 99% 같이 정확하게 집어낼 수도 있다.
95%까지 찝어낼 수도 있고, 이건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주팔자 운명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다. 그렇기 때문에 70%까지는 통계를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느끼게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넘을 수가 없다. 홀로그램을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잘 풀어내도 그 영혼을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알아낼 수가 없다. 대략 이럴 것이다라고 70% 통계를 낼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우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사주를 보고 운명을 측정하더라도 대체적으로 70%를 못 넣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걸 통계를 냈다고 해서 70%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바둑 두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이것은 철학이라는 건 자연 학문이기 때문에 절대 바둑 두는 공식으로 잣대를 놓으면 안 된다. 그 바둑 그 유명한 그 바둑 그 프로가 그 뭐야 그 뭐지 알파고 애한테 졌잖아요. 이거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여러 가지 경우수를 그래 경우수의 몇만 가지 경우수를 통계를 내 가지고 알파고가 인간의 머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영혼하고 또 이 운명 세계는 자연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70%까지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학문적 논리에만 집착해서 풀면 저 또한 70%를 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70%를 넘게 80%, 90% 이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기 위해서 이 사주 학문에 집착하지 않고 이 사주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주 글자에 매이지 않고 이 사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읽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주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큰 통찰력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들 사주가 우리나라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인구까지 합친다면 한 명당 몇천 명씩 돼요. 한 명당 똑같은 사주가 중국까지 합치면. 그리고 우리나라만 통계를 내더라도 많게는 700~800명, 많게는 700~800명, 똑같은 사주들이 700~800명이 되고 적게는 보통 1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적으로 많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많게는 700~800명이 되고 적게는 100명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 사주가 똑같습니까? 유전자도 다르지, 조상도 다르지, 이름도 다르지, 환경도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풀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부모 음덕에 따라서 이 사주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부모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부모의 어떤 그 행하는 바에 따라서, 음덕에 따라서. 그런데 학문에 집착해가지고 이 사주는 정관격이고 뭐 용신을 인수를 쓰니 편인을 쓰니 또 이 사주는 식신상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연예인을 해야 된다는 둥, 뭐 예술을 해야 된다는 둥, 이건 지극히 단순 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 논리로 70%를 풀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학문이 70% 이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느님이 너희들이 70%를 참고해서 너희들이 노력할 몫이 30%는 있으니까 너희들이 깨달아서 발전시켜 나가고 개척해야 될 그 너희들의 몫이 30%는 있으니까 비밀로 숨겨놨습니다. 비밀로 숨겨놓고 70%만 참고해서 너희들이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지혜롭게 노력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운영자고 너희들이 주인이고 너희들이 근본 에너지니까 이걸 참고해서 바르게 잘 써라. 그래서 30%는 잘 못 보게끔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0% 운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도 있고 30%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분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는 팔자대로 풀면 맞지만 30%는 팔자대로 풀어도 안 맞는 분이 있다. 사주에 비해서 더 잘 사는 분, 사주에 비해서 못 사는 분이 있다. 바로 조상, 부모, 환경, 이름, 교육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또 풍수적인 작용에 의해서 변수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컴퓨터로 어떻게 데이터를 내서 100% 맞출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냥 8글자 논리에 입각해서 풀어낼 수는 있다. 그래봤자 70%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늘 상담을 할 때 긴장을 하고 상담을 할 때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70% 운명을 측정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 사주를 딱 보는 순간 금방 3초 안에 알아요. 여러분들 사주를 딱 이 자리에다 딱 써내면 제가 3초 안에 이 사주를 다 파악해서 읽어낸다. 격국 용신 할 것 없이 직업의 특성, 성격까지 3초 안에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5명의 사주를 공중에 띄워놓고 안 보고 공중에 띄워놓고 쓰지도 않고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계신 분 5명의 사주를 저한테 불러주는 겁니다. 쓰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는 거야. 그냥 기둥만 5명을 불러주면 그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5명을 그대로 제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주 8글자를 보고 있고 나는 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보고 5명 걸 공중에 띄워놓고 그대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는 이 정도로 실력을 갖추었어도 논리로 풀면 70%를 넘기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상담을 해주면 이것으로 제가 만족할 수 없기에 항상 기도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영혼은 과연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이분들의 조상은 과연 편안한가? 이분들의 부모는 과연 다르게 살았는가?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착한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 영혼은 부모 임신했을 때 바르게 뱃속에서부터 영혼이 바르게 왔는가? 이런 것까지도 영적인 기운으로 감지를 해보는 겁니다. 또한 전생의 과거가 좋은지 나쁜지 전생에 음덕을 많이 쌓았는지 또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전생에 어떤 과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분석적으로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팔자가 안 좋거나 문제가 있는 분을 상담할 때는 제가 바로 상담을 하지 않아요. 눈을 감고 10분도 생각해보고 20분도 생각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말해주고 싶어서 즉 현재 오행에 빠져가지고 내가 실수할까 봐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보고 그 사주 논리대로 풀어서 말해줄 때도 있고, 사주를 떠나서 즉 영적인 그 느낌으로 전생과 현세를 잘 느껴보면서 그걸 분석적으로 영감으로 느껴보면서 말해줄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사주에 매이지 않고. 물론 70%는 사주를 참고합니다. 사주를 참고하지만 이 100% 이 사주대로 푸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그 방송에 시험 무대에 쓰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명이 맞나 틀리나,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과연 궁합이 맞나, 사주가 맞나 이런 프로그램 테스트 해보면 30년, 50년 역학을 했다는 데 다 빗나가지 않습니까? 왜 빗나가겠어요? 학문에만 집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풀고 논리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번 넘게 그런 시험 무대에 섰지만 운 좋게도 통과했던 것은 제가 사주 논리에 빠지지 않고 사주의 마음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주의 마음을 보니까 이 논리를 벗어난 세계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주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써있지 않아요. 가능성은 써있을 수 있지만 운이 나쁘다,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죽었다고 써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바로 일이에요. 어제 우리 여기 비서진이 여기 와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진실을 알 겁니다. 저를 보좌하는 비서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제가 진실을 말하는지 금방 알 거란 얘기죠. 어제 바로 일인데 여자 손님이 단골 손님인데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자기 애인인데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봐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휴대폰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전화가 꺼 있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화가 꺼 있는데 왜 죽었나 살았나를 궁금해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지만 뉴스 프로에서 깡패가 여러분 이권 다툼, 부동산 이권 다툼으로 그 폭행을 해가지고 죽은 사건 뉴스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그 깡패들이 이권 다툼으로 해가지고 이 폭력을 써가지고 한 사람이 사망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뉴스를 봤더니 나이도 비슷하고 휴대폰은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꺼졌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그 죽은 사람 대상이 아닐까 두려워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러 왔던 겁니다. 혹시나 이 죽은 사람이 그 자기 애인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딱 사주를 대는 순간 딱 제가 보자마자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일 가능성이 많다. 나는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내가 지금 영감으로 볼 때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벌벌벌 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여러분 같아도 안 떨겠습니까?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하냐고. 진정해라. 그러면서 이분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회사에 가보면 알 것 같대요. 그러면 회사를 먼저 찾아가지 나한테 왜 왔냐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너무나 무서워서 선생님한테 먼저 왔대요. 너무나 무섭고 자기가 가서 확인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먼저 달려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나한테 늘 오는 단골 손님이니까
그러길래 제가 하는 말이 필시 이 사람이 주인공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확인이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30분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주인공이 맞다고. 그 뉴스에 나온 그 주인공이 맞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주를 딱 훑어봤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사주 운세가 나빴어요. 지금 제가 사주 기둥까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공개는 못하지만 사주 기둥까지 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 운세가 나빴고 기운이 아주 불길하게 영적으로 오더란 얘기입니다. 아, 이 사람은 큰일을 당했구나라는 느낌이 훅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인공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확인하라. 그러면 저는 그때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2, 3분 내로 몇 마디 듣고 내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전해지는 기운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주를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 역술인들한테 봐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사주 논리로만 풀면. 근데 딱 보니까 사주 운세가 나쁜 데다가 영적으로 아주 탁한 기운이 밀려오더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이 죽은 주인공일 가능성이 많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1년 전에 그 궁합을 보러 왔어요. 근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절대 이분은 당신의 인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분을 가까이 하거나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이분을 인연을 계속 맺게 되면 당신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일이 온다. 그러니까 절대 인연을 맺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람의 감정은 알면서도 알죠. 알면서도 좋아하고, 알면서도 사랑하고, 알면서도 연애하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사랑을 나누었고 시간이 흘러서 이 슬픈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70%는 우리 인생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100% 우리 역술인들이 알게끔 다 보여주지 않는다. 심한 통이 열리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한다. 저 또한 여러분들 사주를 보더라도 100%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90%, 95%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95%까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바르게 상담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100% 나는 자신 있고 100%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나는 운명을 100% 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와보세요. 그 사람은 필시 사기꾼이거나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라. 100%는 누구도 운명을 다 알 수 없다. 제가 90%, 95%까지 알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저 또한 그럴 뿐이지 100%를 안다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주를 접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감명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시는데 분명한 건 70%든 80%든 90%든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참고해서 바르게 사는 노력을 하려고 하셔야지 운명에 매달리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느님은 언제나 30%는 내가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방편도 쓰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저 무속인한테 가서 굿도 하고 이런 행을 하는 겁니다. 왜? 그 30%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공부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30%는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0%가 작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 거예요. 이 30%는 내가 주인공으로서 움직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70%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비록 30%밖에 안 되지만 내가 주인공으로서 움직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70%를 결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퍼센트 비율은 30%지만 여러분 늘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대통령 이하 공직, 대기업 공무원들이 경찰, 군인까지 합치면 30%가 돼요. 우리 일반 국민이 70%고 근데 우리 국민은 어디에 지배를 받죠? 30%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30% 중에서 최고 대빵 대통령의 영향을 가장 받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이 지혜로우면 우리 국민이 편안해지고 대통령이 무식하고 바르지 못하면 우리 국민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최고 권력자의 힘이 작아 보이지만 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운명도 30%를 우리가 운영하고 바꿔나가는 힘이지만 우리가 바르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70%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나 이런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잘 참고해서 득되게 활용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걸 참고해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운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인생을 잘 가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운명에 매여가지고 맹신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명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녔어도 안 되고 항상 운명을 내가 개척하고 지혜롭게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인생 정도 도원대학당 만세!